지금 현재 여야 간의 총선에서 대충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갤럽이나 문화일보 뭐 조사 이런 데 보면 38대 23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15%가 차이가 나는데 진짜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보다는 한 10%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15% 차이보다는 훨씬 작게 난다. 그 차이에 한 절반쯤 나게 될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지금 수치가 나왔어요. 자,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국민일보가 지금 쿠키뉴스, 국민일보 쿠키뉴스라고 그러죠. 인터넷이요. 이 쿠키뉴스가 조원 CNI는 원래 이 민주당 쪽에 많이 띄우고 뭐 이 보수 정당을 깔아내리는 이런 부분이 좀 덜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에 보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보면 33.5%가 미래한국당을 지지한다. 일당이네? 그 착각이지요. 민주당이 두 개로 나눠졌지요. 하나는 자기들이 만드는 더불어시민당이 26.3. 얼마 전에 손혜원이가 지지율 12%를 넘었다. 20 몇 프로까지 갈 수 있다 했는 그게 거짓이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주까지도 6%대 5%대다가 지금 열린민주당, 손혜원이하고 정봉주가 만들어서 최강욱 그리고 황희석이 등을 집어넣은 김의겸이 들어있죠. 13.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이 두 개를 합쳐 보십시오. 딱 40에서 0.1이 모자라는 39.9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40이라고 보면 여기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6.5. 그러니까 0.1 빼면 6.4%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평균 15% 차이가 난다 했을 때와 이 갤럽이나 문화일보 조사 등입니까? 지금 여기에 이 차이 지금 얼마입니까? 6.5% 안팎의 차이로 보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요. 이 차이가 매우 개연성이 있는 지금 여야 간의 지지율 차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누구를 찍을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자기 지역에 나선 보수 후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지역에는 황교안이 나왔는데 좀 보기 싫다. 그래서 안 찍는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정당 비례대표를 누굴 찍을 거냐 하면 이거는 자기는 분명히 보수 지지층이다라는 걸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지금 친박신당이 2.7, 자유공화당이 1.2가 나옵니다. 이름 탓일 거라고 보는데요. 자유공화당이 훨씬 오래 노력했는데 친박신당이 더 논다. 이 다른 조사를 좀 봐야 신빙성이 있다 보는데,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두 개가 합치면 4%가 이상 나오고 기타에도 좀 포함돼서,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입니까? 거기하고 정강훈 목사가 있다가 지금 김경재 대표가 있죠. 그 다음에 홍문종의 친박신당, 자유공화당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다시 돌아간 저 정당, 이걸 합치면 5, 6%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모션을 하면 같이 합쳐서도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 수준이 될 수 있을 건데, 뭐가 작용했는지 이해가지 않게 공작과 분열이 작용해서 10월, 11월 이럴 때 한참 기치를 12월까지 올리다가 선거가 임박해서 장외 보수 세력들이 뿔뿔이 분열돼 버리면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저는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친박신당과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오늘이라도 내일 등록이니까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쳐야지. 여기서 또 장외끼리 갈라져서 쪼개면 그야말로 이걸 제일 좋아한 사람은 문재인이다. 그리고 장애 보수의 소멸을 원하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 특이한 거는 정의당이 지금 국민의당
민주당과 거의 똑같거나 뒤지고 있어요. 망해버렸습니다. 저거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그리고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만들어버리면서 그것도 민주당 쪽은 두 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충성도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게 90%가 넘었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이 33.5%의 지지는 확보되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며칠 전 리얼미터 YTN 조사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1,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3.6이 나왔습니다. 항상 여기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을 좀 많이 잡아주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33.6, 여기에서 33.5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비례연합정당에 투표를 하면 얼마 할 거냐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두 개를 합쳐갖고 물었어요. 민주당이 따로 있지 않고. 그랬을 때 비례연합정당을 여권 쪽에 해준다는 것이 38, 그리고 미래한국당, 미통당에 지금 위성정당인 한국당에 29.4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3 정도에서 30까지가 지금 미통당의 지지율인 것은 거의 확실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38에서 한 40 정도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차이가 얼마쯤 되느냐? 그러니까 한 8에서 7, 6 이 정도 차이로 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석에서 8석, 8%라 그러면 38, 24, 24석 정도 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125에서 지금 145로 끊길 가능성이 있다. 거기 보면 한 20석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6% 안팎, 그리고 의석수에서는 한 20% 정도 지고 있다라는 추정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참다 못해서 이 미래통합당을 사실상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비례정당을 둘러싼 논란이나 조국 친위 정당의 이 소란, 정봉주와 손혜원이에요. 이것만 남았지. 도대체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뭘 보고 찍어줘야 될 건데 뭘 바라보고 찍으라는 거냐. 후보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유권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일까지도 유권자 접촉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정당들이 공약을 제대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책 선거가 실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여당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정착이니 전국 무료 와이파이 등을 발표했지만은 이것도 지금 여당 내부에 지금 뭐 더불어시민당하고의 싸움이니 또 열린민주당하고의 논란이니 이런 쪽으로 이렇게 휩쓸리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지간한 뉴스는 뉴스도 되지 않고 출마하는 의원들도 당의 정책 공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좀 모질하는 여당보다도 더 모질하는 자가 지금 미통당인데, 제가 잘하면 통합당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잘할 때까지는 미통당이라고 부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미통당은 공약집도 못 냈다는 거예요. 누가 공약집을 만드는 사람이라도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젯밤까지, 오늘 내일이 등록인데, 후보 등록인데, 어젯밤까지 민경욱이를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 녹였다가 죽였다 살렸다가, 민경욱은 그야말로 무슨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통합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지하철 중에 지상으로 달리는 부분을 다 지하화하는 부분, 또 지하철 3, 4호선을 급행화하는 공약 등을 시당 차원에서 발표했지만 그거는 이제 별로 보도도 전도 못 봤어요. 어디에도. 중앙당 차원의 굵직한 정책 이슈는 사라져버렸고,
통합당은 지금까지 26번의 공천 공약을 발표했지만은, 자, 이번 주말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이런 공천 공약들을 모아가지고 공약집으로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런 부분에서 정책 이슈가 실종되면 무조건 여당이 유리한 거예요. 문재인의 경제 실정, 문재인의 안보 불안, 문재인의 무능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또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정치 형태 등에 대한, 또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에 대한 이슈가 다 묻혀버리면서 가게 되면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사라지는 거죠. 여야가 다 공천과 비례당 싸움에 몰두하면서 정권에 대해서 경제 안보 이슈, 그리고 독재, 민주주의 파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판하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이 기껏해야 어제 황교안이가 문재인을 겨냥하자고 관훈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메이저 신문에 보면 어디에도 황교안 인터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김무성이 공천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게 거의 다입니다. 심지어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정치 시스템을 고친 데에서 아직도 우회적으로 썩 개헌 내용을, 뉘앙스를 좀 담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관훈 토론을 했는데 야당 대표가 결정적인 이슈를 말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문 비판과 김무성 출마 등이, 그리고 비례대표 싸움 등이 지금 화제가 되면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비례정당을 2개를 만들어가,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그건 정의당이 싼 거예요. 맞아도 싼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월, 10월 이럴 때는 조국 이야기도 못 꺼내다가, 자, 꼴통들이 다 모여가 조국 친위정당 비슷하게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조국이 뭘 잘못했냐, 조국 수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심지어 열린민주당의 황희석이는 조국을 조광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찰 쿠데타 명단을 발표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김용민이가 입 잘못 논리 가지고 선거 배려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헛소리를 해도 비판을 하는 통합당, 미통당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선거가 임박해서 10월 11월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 끌고 와서 선거 때 마지막에 화력을 퍼부어 가지고 문을 심판하고 탄핵하자야 될 건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개헌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개헌을 저지하고 개헌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어코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들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거의 질이 멸렬해져 가고 있고 자포자기 상태로 가고, 그런 것이 이번에 투표에 불참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투표율 낮아요. 문이 무슨 투표 찍어줄 만큼 잘했습니까? 야당이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에란 너희끼리 다 해쳐먹으라 이놈들아 하고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많고, 결국 투표를 안 하면 지지층의 열광적인 소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문패거리가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